형 요즘 외국인 수급 괜찮다더라. 형도 공감해? 야, 공감을 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그건 숫자로 드러나는 건데.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가지고 10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더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외국인이 왜 어디에 돈을 붓고 있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성은 있지. 내가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설명 한번 해줄게. 올 2월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2월 달에만 대략 7.4조 원을 매수하며 약 11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매수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국내 증시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건지, 국내 증시만의 매력은 뭐가 있는지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저도 오늘 영상 속의 내용에 100% 모두 공감을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다양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과연 동의를 하시는지, 맞는 말 같으신지 꼭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 이날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12조 원을 넘게 매수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199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뒤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지금 보이시듯 최근 6개월 동향만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유입 자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현재 3월까지도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5개월 연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와중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그렇게 사는 거냐,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 대장주로 불리는 삼성전자를 2조 원 넘게, 현대차도 2조 원 정도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 순매수 지금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하나의 특징이 딱 잡히실 거예요. 지금 10개 종목 중에 5개 종목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뭔지 바로 보이시나요? 현재 이제 외국인은 밸류에이션이 낮은 저평가 종목이라고 하죠. 저 PBR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매수하는 흐름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IT, 기술 이런 쪽 종목만 편식을 했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보시면 현대차, 삼성물산, KB금융, 기아, 우리금융지주 절반이 PBR 1배 이하인 종목이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저 PBR 사실 실망 매물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객관적으로 요즘 계속 강세를 보이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좀 봐보자면, 첫 번째, 밸류업 태스크포스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보다 빠르게 가이드라인을 5월로 앞당겨서 공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기대감이 생기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스튜어드십 코드의 밸류업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어요. 추가 반영을 한다는 건데, 자, 이 스튜어드십 코드란 뭐냐? 쉽게 이해를 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 지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4대 연기금, 125개의 운용사 등등 20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지금 몇몇 종목들은 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공시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은 어떠냐? 외국인의 분위기도 지금 상당히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다 보니까 밸류업에 대한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요. 한 기관 투자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매일 밤마다 외국인 투자자한테 전화가 온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유가 다 밸류업에 대해서 진입을 하려고 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들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밸류업에 대해서 분명 계속해서 강조를 하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밸류업의 시작은 일본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지금 20%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한국은 일본과 차이가 많아서 저렇게 못 간다. 주주 환원율도 다르고 이것저것 차이가 많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 밸류업을 시행하자마자 이렇게 부각이 된 건 아니거든요. 실제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는 작년 3월이에요. 1년 전. 그럼 당연히 준비는 그 전부터 했다는 거고. 그래서 국내 증시를 볼 때에도 우리가 단기성 테마로 지금의 급등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기대해야 된다. 주가의 볼륨업 단계를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원래 사실 큰 기대를 안 했대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증시에 관련된 수급이 유입되는 거는 첫 번째 일본은 놓쳤지만
이번에 대한민국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도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밸류업은 이런 식으로 현재 분위기를 좀 알아볼 수 있겠고, 다음은 공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토론이 개최되었는데 재미난 내용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박순혁 작가님의 발언들도 꽤나 인상 깊었던 토론회 같아요. 실제로 좀 보다 보니까 박순혁 작가님은 이 MM과 LP, 즉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끼어 있다, MM과 LP도 금지를 시키건 무언가가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핵심으로는 우리가 원초의 공매도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공매도 무한금지 아닙니다. 6월까지예요. 6월. 얼마 안 남았죠. 그렇다면 이제는 슬슬 연장이 될지 여부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일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시스템이 잡히기 전까지 무기한 연장할 것이라고도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엊그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전산화 시스템 등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어요. 빠르면 4월 달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한 5개 방안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금지 기한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시스템이 발표가 된다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공매도 시스템이 개정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국내 증시 기대가 확대될 수 있는 포인트를 따져볼 수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맨 처음에 밸류업이 나오고 실망 매물이 나온 것처럼 이 공매도 정책에도 실망감이 많아. 그렇다면 뭐가 되냐? 공매도 금지가 한시적으로는 연장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겠죠. 결국 어느 방향이든 현재로서 중요한 거는 금감원이 국내 증시를 위한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다는 거고, 제가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 중에 되게 의미 있게 들었던 발언이 있어요. 뭐였냐면,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공매도 재개를 성급히 결론 내리지 않겠다고 했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무언가가 투자자들이 인정을 하거나 만족을 하지 못하면 공매도 금지 연장될 확률도 분명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대표적으로 공매도와 밸류업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반대로 이 생각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뭐냐? 미국 증시의 고평가. 현재 미국 증시는 GDP 대비 시가총액도 꽤나 높은 편이고, 엔비디아는 작년 초 이후 주가가 지금 400% 넘게 뛰었거든요. 명백한 사실이니까 분명 무서울 수가 있는 자리인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도 있어요. 사실 미국 증시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언제든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던 증시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물론 양방향성의 가능성을 알고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만일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현재까지 거품이 아니다 라는 입장으로 근거를 내세워 본다면, 자, 대표적 버블로 꼽을 수 있던 99년도, 07년도, 그리고 코로나 당시에 21년도 원이 쳐져 있죠. 저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사실 현재 증시의 PER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결국 우리가 버블이나 굉장한 급등에 대해 따져볼 때는 이 기대감의 크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미국 증시의 12개월 선행 PER은 27배, 즉 30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당시에 35배, 일전 IT닷컴 버블 때의 100배 수준보다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사실 AI든 뭐든 단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를 대표적으로 보았을 때 실적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도 함께 따져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역사적 버블 사태 때를 따져보면 이 시그널이 있기는 있었어요. 현재와는 다른 게 뭐냐면,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수준이 정말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 현재 미국 증시 주변 자금을 살펴보면 MMF나 유동성 이런 것들, 증시 주변 자금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에요. 아직 유입은 안 됐지만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가 새로운 상승 동력 혹은 트리거가 딱 당겨진다면 수급이 생각보다 더 몰릴 수 있는 준비는 지금도 되어 있다 라고도 따져볼 수 있는 거겠죠. 결국은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현재 증시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결국 수급이 유입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끊이지 않으니까 긍정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와중 국내 증시의 투자자 예탁금 또한 꽤나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3월달 예탁금을 보면은 57조 원, 최근 들어서 상당한 급등세를 보였죠. 여기에 CMA, 즉 고객의 돈을 증권사가 직접 투자한 뒤에 이에 대한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 있어요. CMA라고 들어보셨죠? 이 CMA 계좌의 잔액도 현재 증가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투자자 예탁금과 CMA 잔고를 합쳐서 증시 대기자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증시 대기자금이 지금 126조 원에 육박한다. 일전에 마크 뉴턴이 이런 말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증시의 주변 자금이 늘어난다는 게 결국은 상승의 힘이기 때문에 기대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뭐 반대로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대기자금이니까 이게 사실 무조건 증시에 투입된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 인지는 해야죠. 대표적인 업종이든 증시 자체든 분명한 상승 동력이 생긴다고 하면 국내 증시는 예상보다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따져보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무조건 증시는 오를 것이다, 무조건 증시는 떨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영상이라기보다는 증시의 낙관론으로는 어떤 시나리오들과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모두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이 어떠신지들도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요.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